네, 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윤여민 타이탄 파트너스 이사와 그리고 김호균 하나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좀 주춤했던 게 AI 관련주인데 근데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의 훈풍을 좀 주도했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마벨과 세일즈포스인데 저는 사실 이 마벨하고 좀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 제가 산타클라라라는 곳에서 이 객원 연구원 생활을 좀 했었는데 거기 살았는데 바로 저희 집 앞에 바로 이 마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안 샀죠. 네, 근데 자 먼저 궁금한 게요. 자 김호균 부장, 네. 과연 이 마벨 주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실적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후에 23.2%가 급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는 11% 급등했습니다. 모두 AI 산업의 성장 수혜를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마벨 같은 경우는 AI 네트워크 관련 기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 아르스타 넥터스도 이제 주가 많이 좋은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하이퍼스케일러화 굉장히 대형화가 되게 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특히 또 고급 장비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마벨에도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리스타 넥터스 이 동종업계의 기업보다도 조금 주춤했었는데 이것을 좀 추격하는 흐름 자체가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미국에서 뭔가 이거 소매 판매가 굉장히 잘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윤여민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확실히 이제 AI가 이제는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실적을 좀 견인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시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좀 출시를 했던 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전트 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챗 GPT와는 다르게 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소프트웨어로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인간까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대기업들과의 어떤 빅테크들과의 어떤 협업이 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엔비디아와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하면서 급등한 모습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이제 한 번 지금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더 이제 어쨌든 연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고 하면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뭐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붐을 좀 탈 수 있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벨과 세일즈포스 실적 리뷰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AI 랠리가 대형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AI 관련 소형주에도 눈길을 돌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중소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호균 부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지금 이제 중소형주 랠리가 어떻게 보면 2주간 좀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내려갔나 했는데 금리가 내려가지도 않고도 중소형주 랠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서 그게 좀 강력하게 중소형주 랠리가 추가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적보다는 꿈과 희망과 비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게 중소형주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중요한 것이 금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10년물 기준금리 4.1 정도를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 중소형주에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관심을 보이는 중소형주를 살펴보게 되면 우주항공 쪽에 관련돼서 이게 스페이스X 이걸 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이 DXYZ라는 ETF 굉장히 눈길을 끌고요. 로켓랩 또 이게 스페이스X의 대항마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어펌이 있고요. 그리고 드론과 이제 UAM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제 조비 등이 올라가는데 이 기업들의 가장 공통적 특징이 뭐냐?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트럼프 이제 행정부의 규제 완화. 규제 완화 누가 하느냐?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종의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어떤 종목을 하나를 골라서 우리가 투자하기 좀 난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러셀 2천만 대로 2천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도 종목을 추천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이 혁신주, 중소형 혁신주의 우리 장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돈나무 언니, 네. 예, 바로 이제 캐시우드, 네. 예,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이제 아크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커명은 ARKK ETF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혁신주의 좀 대명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선택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이런 ETF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규제 완화적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스페이스X 관련주, 드론 관련주들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윤여민 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눈여겨볼 만한 중소형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한 종목 정도만 좀 꼽아보게 된다면 9월 달부터 좀 우리가 말하는 서학개미 분들이 좀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팔란티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앞 코너에서도 아마 이 종목을 좀 다루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도 2주 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종목이 AI에 더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머스크, 뭐 트럼프 트레이드와 좀 연관이 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좀 인물 테마로 약간 엮이는 부분도 있죠. 여기에 더해서 좀 방산 또 드론하고도 엮이다 보니까 좀 모멘텀이 상당히 풍부해지는 제가 볼 때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다음 주에 나스닥 100에 좀 편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중소형이라고 좀 부르기가 조금 민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어떤 붐에 더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뭐 방산이라든지 인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뭐 굳이 한 종목을 좀 뽑자고 하면 저는 팔란티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I는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좀 섹터가 계속 이제 번져가고 있다라고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때 이 주식에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정직함 이런 걸 좀 따라줬던 데가 있는데 요즘에 팔란티어가 뜨는 거 보면 뭐 애국심 이런 것도 강조하더라고요. 확실히 세상이 바뀐 것 같은데 근데 가장 화제를 몰고 있는 그런 주식을 따지려면 역시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아니 이게 호재도 많았는데 악재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까? 윤현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약간 두 명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있을 정도로 지금 트럼프에 이어서 머스크도 상당히 좀 입김이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테슬라를 움직이는 게 일단 뭐 로봇택시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같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행보도 상당히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정부 효율화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쥐고 좀 많이 좀 광폭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 여기서 또 이제 뭐 국방부 예산에 대한 어떤 커팅을 얘기하면서 드론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런 말에 힘이 실렸다는 점에서 봤을 때 테슬라 자체도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분명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최근에 뭐 어떤 모멘텀은 아무래도 로봇택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뭐 이제 자율주행 플러스 또 제가 볼 때 뭐 휴머노이드 같은 어쨌든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지금도 52주 신고가를 좀 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상승률은 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둘 다 굉장히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과연 임기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앞 2년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년?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효율부의 기간 자체가 1년 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서로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고 머스크는 이제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동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행하는 한 주가도 함께 동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거기에 더해서 스페이스X가 이제 IPO를 준비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안 그래도 지금 개장 전부터 이제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2%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추이를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3대 선물 지수를 한번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자면은 안정적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고용 지수를 확인한 이후에 지표 확인한 이후에 조금 내리나 싶었지만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장 개장은 어땠을지 이준호 캐스터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땡땡땡땡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고용 지표가 나오기까지 조용한 흐름 이어갔던 미증시였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좋지 못했던 10월 고용을 11월에 채웠고 물가 상승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가 나와서 경기 침체설 종식과 함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요. 3대 지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0.29% 상승 중에 있습니다. 44,889선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0.2% 상승 중에 있습니다. 6,087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현재 보합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21,490선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3대 지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주요 11개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 상승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임의소비재 섹터 0.8% 상승 중에 있습니다. 기업 이슈 살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개장 전부터 2% 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각종 투자은행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힘입어 테슬라의 주가 또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이준호였습니다. 네, 지금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와 함께 과연 김호규 부장 어떻게 개장 시황 보셨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산타렐리가 진행 중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강합니다. 경제 지표도 좋고 기업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악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변수가 크게 없는데 유일한 악재는 좀 많이 올랐다, 가기 부담스럽다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최근에 뭐 시장을 이끄는 건 테슬라와 비트코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소식이 나왔던 게 H100 100만 개를 이제 사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투자 사이클을 자극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렇게 안 움직였던 AI 반도체까지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연말 산타랠리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방금 고용지표 발표가 1시간 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뜨뜨미지간 반응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오르긴 하지만 뜨뜨미지간 반응이 나온 것은 약간 갈렸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고용지표 볼 때 고용보고서 두 개를 중요하게 보는데 바로 실업률과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이죠. 넘판 페이로를 하는. 근데 이게 이 실업률 자체는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4.2에서 이게 4.1에 4.2로 조금 올라가가지고 고용이 안 좋아지나 했는데 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요거에 더 집중을 하면서 견조하게 나스닥 차트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반면에 금리는 좀 요동을 쳤습니다. 지수는 탄탄한 반면에 금리 시장은 이 지표 발표 이후에 위아래로 흔들렸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통화 시장이라든가 금리 시장은 좀 많이 민감하다. 지수만큼 안정적이진 않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11월 비농업 고용지수 10월 달 지표도 좀 상향 수정이 됐네요. 36,000건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장 소식 잘 들어봤는데 저희 이제 전기차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 전기차 등록 대수가 공개가 됐는데 이 전년 대비 24%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 불황을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데이터였는지가 궁금한데요. 윤여민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수치상으로 보면 늘은 게 맞죠.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늘었냐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좀 중국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 순위를 보게 된다고 하면 중국 업체들이 좀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위가 BYD라고 하는 이제 기업인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금 36%가 늘으면서 지금 대수로 보게 되면 310만 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올 300만 대를 넘어선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보면 테슬라가 2위긴 합니다만 3위가 이제 중국의 지리, 이렇게 4위가 상하이차 그룹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시장에서 내수 어떤 진작을 위한 어떤 종목들 자체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전기차 시장 전체가 컸냐에 대한 어떤 의문은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1월부터 어쨌든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IRA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좀 클 수 있을까? 여기에 또 이제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 뭐 이런 좀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어떤 전기차 시장이 커졌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약간 퀘스천 마크다. 결국 중국 시장이 많이 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치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 내에 있는 종목들의 아웃퍼폼이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기업들은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테슬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의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개별 모멘텀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폭스바겐이라든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전기차의 모멘텀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차에 투자하신 분들 수익률이 좋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1월부터 10월까지 전기차 판매량 뭐 24%가 늘렸다 해도 전부 이거 중국이 다 가져가니까 이 비아디 같은 곳에 과연 우리가 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김호근 부장. 네, 일단 비아디는 미국에 상장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는 이제 전기차 3인방 니오, 리오토, 샤오펑이 있는데요. 이 세 개 기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장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이 캐즘의 영역에 들어가서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가 좀 갈렸는데 지금 세 기업 중에는 샤오펑이 그나마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서 관심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지 않고 중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거래하시면 되고 뭐 해외 주식 계좌는 충분히 거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뭔가 조커가 등장을 했어요. 의외의 조커, 바로 어떤 건데요? 샤오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비아디가 그러니까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샤오미가 맨 처음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진입한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이거는 좌충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 본인이 잘하는 걸 해야 돼.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승부를 본다?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의외로 최근에 실적이나 인도량에 있어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면서 주가 모습 상당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적 인도량이 10월까지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아니 샤오미 처음에 나왔을 때 뭐 고장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도 네.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고장이 남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기존에 또 레거시 제품이라 할 수 있는 가전이라든가 스마트폰 매출이 좋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다음 차세대의 성장이 돋보여서 실적도 좋고 주가 퍼포먼스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이런 선입견을 제거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샤오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림이 있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점유율 자체는 높지만 시장이 굉장히 핫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뜨거웠던 것이 암호화폐 랠리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당선에 크립토의 제도권 편입 이 가속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한 40%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 위원장의 폴 애킨스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 인사가 지명이 되고 비트코인 처음으로 이번 주에 10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 윤여민 이사께서는 암호화폐 관련주들 꾸준히 앞으로도 투자를 이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제가 지난 주인가 요 질문을 받았을 때 일단 이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게 좀 네. 수익률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와 관련돼서 관련주도 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또 이제 암호화폐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수혜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저는 추이도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종목들은 뭐 계속 언급이 됐었던 부분들 여기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게 된다면 그 안에서 순환매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가상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만 아직 수혜가 나지 어떤 보면 시세가 나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관점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마라홀딩스라든지 라이어 플랫폼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눌려있는 어떤 그러한 좀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좀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오히려 좀 후발주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비트코인 관련돼서 좀 보유량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라 홀딩스 그리고 라이어트 이렇게 네.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김호균 부장께서는 암호화폐 상승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지 그러면 암호화폐 관련주들 투자 이어가도 좋을 것 같은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영원한 건 없겠지만 상승세를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오르거나 떨어지는 관계없이 시장이 활성화될 때 이익을 보는 거래소 관련 기업이 저는 더 괜찮게 보이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코인베이스를 갖고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기업 로빈훗 마켓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이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실제 로빈훗에서 코인도 거래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주식 플러스 코인이다라는 관점에서 또 MZ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제 플랫폼 거래소 네. 플랫폼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차트 상황도 지금 코인베이스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의 강세, 증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미국 증시의 어떤 랠리에 동참할 수도 있으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소외받지 않는 그리고 한 플랫폼에 같이 거래하기 편하거든요.
예, 비트코인은 여기서 거래하고 주식은 여기서 거래. 이거보다는 MZ들은 또 굉장히 간편한 익숙함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로빈훗의 주가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희도 MZ에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로빈후드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그리고 하나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의 김호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